전 국민의 백주부 슈가보이로 불리던 남자. 죽어가던 골목상권에 생명을 불어넣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멘토로 추앙받던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백종원입니다. 한때 17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으나 장사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수천억 원 규모의 더본코리아를 일궈낸 이야기는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죠. 하지만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맹점주들의 눈물과 분노, 그리고 대중의 실망으로 얼룩진 오너 리스크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연돈 몰카치 사태가 터지면서 그의 선한 영향력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 초 백캠 가격 논란에 이어 충격을 안겨줬던 예산시장 농약통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가성비를 내세우던 그의 철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주요 브랜드 매출은 최대 45.3% 급감하는 등 대중의 신뢰 상실은 곧바로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17억 원의 빚을 갚아내며 대패 삼겹살 신화를 만들어냈던 그 이름이 지금은 왜 위기를 초래하고 있을까요? 성공의 빛이 강할수록 짙어지는 그림자. 오늘은 장사의 신 백종원이 어떻게 한국 외식업계의 정상에 섰고 그 이름이 지금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파헤쳐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종원 하면 자수성가한 사업가를 떠올리지만 사실 그는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충남 교육감을 역임한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였죠. 당시 요식업은 그의 주력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첫 번째 사업은 다인이라는 목조주택 전문 회사였죠. 한때 연 매출 50억 원을 기록할 만큼 승승장구하던 사업가는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납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결국 부도를 맞고 17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된 백종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홍콩에서 우연히 먹은 오리고기 한 점으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귀국 후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본업이 아닌 원조 쌈밥집에 매달렸습니다. 원가를 아끼기 위해 햄을 써는 기계를 샀다가 삼겹살이 얇게 썰리는 실수를 저질렀죠. 하지만 그는 이 실패를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얇게 썬 삼겹살에 대패 삼겹살이라는 이름을 붙여 새로운 메뉴로 내놓았고 이 메뉴는 단번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백종원이라는 사업가의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과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7억 빚을 모두 갚은 백종원은 더본코리아를 설립하고 저렴하고 맛있는 대중음식이라는 철학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2015년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며 그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요식업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친근한 매력으로 백주부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이후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국민 멘토로 자리 잡습니다. 죽어가던 골목 상권을 살려내는 백종원 매직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안겨주었고 그의 선한 영향력 이미지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의 방송 활동은 더본코리아의 성장을 견인하며 2014년 927억 원이었던 매출은 10년 만인 2024년 4,419억 원으로 무려 400% 이상 급증했습니다. 백종원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홍보 효과를 넘어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며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죠. 이는 백종원이라는 퍼스널 브랜드가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고 막대한 홍보 효과를 창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본코리아의 사업 모델은 가맹사업이 핵심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매출 4,642억 원 중 가맹사업 매출액이 3,971억 원으로 85.5%를 차지할 만큼 프랜차이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백종원이라는 이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2010년 247개였던 가맹점 수는 2023년 말 2,785개까지 늘어 11배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브랜드가 고르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마을식당이나 한신포차 등 일부 브랜드는 매장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죠. 이는 백종원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그의 이름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연돈과 협업하여 론칭한 연돈 볼카츠 사업은 백종원 브랜드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4년 말 일부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약속한 예상 매출에 크게 비달하는 실적을 내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 초 터진 백햄 논란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햄 가격을 과장하여 홍보했다는 논란에 이어 예산시장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식당에서 농약통으로 보이는 용기에 식재료가 담겨 있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결국 농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농약 분무기는 처벌 조항이 없어 불송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되었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백종원의 선한 영향력과 위생관리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선의를 앞세운 상업화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더본 코리아의 주요 브랜드 매출은 최대 45.3%까지 급감했습니다. 결국 백종원은 사재를 출연해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사태는 그의 이름이 더 이상 기업의 방패막이가 아닌 오히려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오너 리스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백종원은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흑백요리사 2의 제작입니다. 전작 흑백요리사가 요리사로서의 그의 철학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후속작은 한식의 세계화와 요리사들의 진정한 가치를 조명하며 그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대중에게 각인시키려 할 것입니다. 과연 백종원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개인의 명성에 의존하는 방식을 넘어 투명하고 견고한 기업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장사의 신에서 국민 멘토로 그리고 오너 리스크의 중심에 선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곧 문제인 지금 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